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최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던 북미 간 줄다리기가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으로 인해서 느슨해진 듯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또 상승 마감했죠. 앞으로 또 우리 증시에 불어올 훈풍에 시청자분들 대비하셔야 할 텐데요.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죠. 이렇게 늦은 밤까지 투자보감과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이야말로 정말 성실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투자보감이 보다 더 알찬 정보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인 만큼 많은 상담 신청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77-220269번, 02377-2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시장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보감의 주식골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 나오고 또 이제 목요일 날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 동안, 좀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좀 비어 있다가 좀 나오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 나오는 기간 동안 또 계속 이제 장을 좀 보면서 또 이제 느꼈던 것이, 지금 이 시장에서는 남북경협주만 올라가는 또 그런 시장이고, 사실 남북경협주 아니면 또 수익을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이제 장 자체는 또 안 좋아지면서 또 계속 눌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상당히 좀 물려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좀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장 자체에서 남북경협주만 좀 올라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북경협주를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테마로 좀 가야 되느냐라고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남북경협주의 그 흐름을 좀 더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북경협주가 올라가기 전에 제약주를 좀 많이 매수를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주를 많이 매수하셨다가 제약주가 빠지는 시점부터 해서 남북경협주가 올라가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주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이제 따로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을 때도 제약주에 대한 그 문의가 가장 많았었고, 그다음에 제약주를 좀 많이 좀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과연 이 제약주를 더 들고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제약주를 정리하고 지금부터라도 경협주를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북경협주의 파동이 아직 더 남아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을 이제 비중 80% 이제 담아 계시거나 아니면 한 종목에다 100% 이제 몰빵이 돼 있으셔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힘든 매매를 진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전량 정리가 아니라 한 반 정도 정리하셔서 남북경협주를 좀 이렇게 승부를 보시는 그런 매매를 좀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매도를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매도, 그 다음에 기관들은 매수. 또 이제 진행했었는데, 이제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전장이 좀 내려왔다가 오후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다 상방을 좀 올려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옵션 만기일에서는 오전에 약간 매도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왔지만 막판에 이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남북경협주가 끝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재료를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이제 말씀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쪽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남북경협 관련 종목 그 상승 이후에 2차 파동이 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예전에 이제 그 얼마 전부터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남북경협주를 좀 매매를 해주는 모습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개인들의 물량들이 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제약주에 물려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개인들은 그렇게 큰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도 올라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어제 엊그제 이제 계속 이제 종목이 빠졌죠. 지수가 빠졌죠.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종목들도 갑자기 막 빠져주는 모습들, 거의 전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시점에서 경협주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건설주 위주 좀 상승을 해주는 좀 이제 순환 장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아시다시피 건설주 올라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철도, 그 다음에는 통신, 그 다음에는 유통, 의류 이런 종목들이 막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막 순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2차 파동을 준비할 때도 건설주 올라가고 그다음에 철도주 올라가고 좀 이런 것들보다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을 이어지는 경협주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남과 북 이 두 가지만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어지는 남과 북 그다음에 중국까지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남북 경협주들이 2차 파동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협주로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가 나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을 본다라고 해도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IT가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제약주가 올라가겠습니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이 좀 잠깐 반등이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주들이 다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 올라가지도 않고요. IT 올라가지도 않고요. 자, 그렇다면 뭘 매매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남북경협주를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그런 장을 좀 이제 예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하는데 차트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이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딱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차트예요. 자, 근데 좀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 밑에 있다가 남북경협주들이 올라가주는 타이밍이죠. 저번 주, 저저번 주에는 그렇게 큰 상승세는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올라가냐 봤더니 남과 북만 따져봤을 때는 신원종합개발이 그렇게 큰 상승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경협주들이 막 올라가니까 조금 따라 올라가주는 모습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 아니라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중국과 함께 엮여 있을 때 이 신원종합개발이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남북 경협주가 아니라 남북 그다음에 중국까지 볼 수 있는 요 세 가지를 이제 엮을 수 있는 경협주들이 지금은 이제 올라갈 때라는 거예요.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다음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는 이제 KPT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좀 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KPT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은 경협주들이 올라갈 때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횡보를 해주면서 매집을 해주는 모습들. 근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상한가에 도달해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남과 북, 중국까지 좀 엮여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차트를 좀 볼게요. 자, 마지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낙스라는 차트입니다. 제낙스라는 차트도 이제 지수가 어제 엊그제 계속 쭉쭉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종목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초가를 종가보다 조금 더 밑에서 형성해주면서 어제 거래량보다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엄청난 또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 경협주 중에서 남과 북만 보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여태까지 좀 소외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가고 20% 이상 급등이 나주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이런 종목들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약주에 물려 있고 다른 종목들 예전에 올라갔던 경협주도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현재 힘든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고민이 있으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문자나 뭐 전화 통화를 하셔서 저한테 좀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이제 상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장 진단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희 투자보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631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RF텍 4,900원 매수 40%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입니다. RF텍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지금 뭐 RF텍을 좀 보니까 뭐 4,9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비중은 한 40% 정도 좀 가지고 계신데, 사실 RF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는 좀 많이 관심을 받았다가 최근에 좀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RF텍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태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에서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조금씩 들어와준 모습들. 근데 오늘 특징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뭐 수급 상태는 뭐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올라왔다가 눌려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밑에 구간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 매수가가 4,900원인데 매수가 4,900원이어서 좀 나쁘진 않아요. 상당히 좀 괜찮은 매수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아마 이때 횡보를 진행할 때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고, 비중은 40%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물량 비중인데, 사실 한 종목에 들어가는 비중치고는 좀 많은 비중이죠. 하지만 뭐 40%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좀 내려오다가 저점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더 올라왔지만 120선과 60선의 저항을 강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 저항받고요. 내려왔다가 또 올라와주지만 저항받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20선과 60선의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지라인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집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에서 가격 조정을 주었고 지금 이쪽에서는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건데, 기간 조정을 줄 때는 뭐라고요? 기간 조정을 줄 때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집 물량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는 어디다? 직전 고점까지 올라간다. 어디입니까? 바로 5,500원 이상. 그러니까 5,700원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F텍 같은 경우에는 좀 홀딩을 진행을 하시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게 되겠고, 목표가는 5,7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텍 다소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5,700원대까지 열려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디엠입니다. 네, 코디엠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평균 매수가로 지금 1,510원이 나오거든요. 네. 30%고 비중은요. 네, 평균 단가 1,510원에 30%. 언제 예. 들어가신 거예요, 시청자님? 들어간 지는 한 달 됐는데 계속 빠지고 계속 물타기, 평균으로 하니까 1,510원이 나왔습니다. 네, 빠질 때마다 지금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신 거예요. 빠질 때마다. 네, 예, 이 종목 매수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TV에서 그전에 한번 봤는데, 네. 바이오 관련주라 그래서 그때 한번 들어갔었죠. 그냥 바이오주다 해서 그냥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셨어요? 오늘 보니까 시간의 종가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던데 한 1,800원 정도 보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상담 좀 전화드렸습니다. 예. 네, 1,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코디엠 1,510원에 30%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이 정도로 맞췄다고 하시고요. 1,800원대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코디엠 같은 경우는 좀 1,800원까지는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뭐 늦은 시간까지 또 이제 시청해주시고 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코디엠을 좀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방송에서 또 보시고
제약과 관련돼 있는 바이오 관련돼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그렇게 들으시고 이제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물을 타셨던 종목인데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도 들고 계신가요? 다른 종목은 북한 관련, 자원개발 관련주로, 남북 경협 관련주로 좀 일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으시고 다 주식으로. 현금은 있죠. 현금은 현금 비중 좀 있으시고요. 예, 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코덴 좀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덴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바이오와 관련돼 있어서 뭐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 코덴 같은 경우에 이제 IT와 관련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코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투자자 경고 종목으로 좀 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보호 종목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거래소에서 이 경고 딱지를 붙였을 때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올랐을 때 좀 이런 딱지를 붙이거든요. 자, 근데 예. 그 제약 바이오와 관련돼 있다라는 뭐 그런 이슈는 실질적으로 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게 나와준 게 아니라 뭐 찌라시를 통해서 나와준 가능성이 제일 크고 그렇다고 봤을 때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은 코디엠의 수급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좀 물을 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종목이 끌어올립니다. 원래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종목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부터 종목이 좀 올라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 20선의 저항을 받았고 오늘 기준선의 저항을 받으면 좀 눌렸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번 내려오다가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점 구간 그러니까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면서 지금 어디에 지지를 받냐면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 빨간색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올라갔을 때 1,800원까지 볼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런데 1,8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더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마 올라갔다가 윗골 달고 빠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좀 매도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고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전에 한 500원에서부터 막 4,000원까지 올라갔던 막 이런 흐름들이었지만 2017년도는 계속 눌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계속 눌리다가 이때 한번 이런 이상한 얘기가 돌면서 좀 올라왔다가 3주 동안 계속 내려와주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올라와 주는데 주봉상에서 5주선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1,800원까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800원까지는 보셔도 되겠고 만약에 좀 1,800원이 좀 불안하다 싶으시다면 1,740원이나 1,750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1,750원에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750원 이상에서 안착을 한다면 다시 이 방송에 좀 문의를 주신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의 종가로 네네네. 가격이 많이 올랐던데 그거는 어떤 내일 시장에 반영이 좀 됩니까? 사실 그 시간에는 사실 험해수가 좀 많거든요.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도 좀 확인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시간에서 상승했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험해수일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갭상승 이후에 한번 위로 쳤다가 바로 밑으로 빠질 것이기 때문에 위로 바로 쳤을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코디엠 단기 반등 예상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1,800원대까지 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조금 불안하시다면 1,740원대부터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시간 외 상승이 모두 다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52님의 문자입니다. 일신바이오 2,942원, 비중 30% 매수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전문가님 일신바이오 어떤 진단 내려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로 좀 알고 있지만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냥 비커라든지 뚜껑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일신바이오입니다. 그냥
종목 이름 자체가 뭐 바이오 붙어가지고 뭐 이제 바이오 종목이냐 뭐 이렇게 예상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갔을 때 일신 바이오는 안 올라가거든요. 언제 올라가냐면 제약주들이 올라가다 거의 끝물에 일신 바이오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그랬지만 제약주도 올라가다가 언제부터 좀 빠질 것이냐라고 봤을 땐 일신바이오가 올라가면은 끝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신바이오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를 보시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약바이오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에 한번 저점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반등을 보여줍니다. 왜? 이제 제약바이오를 역다가 올라갈 거 역다가 이 엮일 게 없으니까 이제 일신바이오가 올라간다는 건데 일신바이오 올라가면서부터 제약주들의 하락세가 좀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2,800원 또 뭐 2,9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약주들은 지금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여름쯤에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주 다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얘는 한 9월이나 10월쯤에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2,900원 또는 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2,800원, 2,9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 가능하겠지만 교체하는 게 낫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약 바이오주가 지금 당장 상승세가 나와주긴 힘들고 나온다고 해도 여름쯤 나올 수가 있는데 일신바이오는 모든 제약주가 올라간 후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제약주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포스코 컨텐이요. 네, 포스코 캠텍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9,540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 한 10% 정도 돼. 네, 39,540원에 10%. 지금 약간 손실인데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최근에 뭐, 네. 얼마 안 되셨군요. 이 종목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전번에 조금 하다가 4만 한 5, 6천 원 올라갈 때까지 조금 재미를 봤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도한 뒤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빈도가 있어서 네. 그 재미로 한번 볼까 싶어서 매집을 했습니다. 아, 네. 이전에 한번 수익을 보셔서 지금 또 많이 내려왔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반등을 노리시고 매수하신 거군요. 예. 네, 그러셨군요.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세요? 목표가는 지금 한 4만 5, 6천 원 전번 재미보면 그 정도로 올라가겠나 싶어서. 네, 45,000원 정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바람대로 이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정갈이 포스코 캠텍 39,540원에 10%. 이전에 45,000원 부근에서 또 재미난 수익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가능할까요? 네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목소리가 상당히 좀 밝으신데, 예전에 이제 포스코 캠텍을 이제 좀 재미를 좀 보셔가지고, 이제 좀 내려왔을 때, 이제 또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제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이제 포스코 캠텍이 어떤 업종인지는 알고 계시죠? 아주 상세는 모르고요. 네네네. 대충은 뭐 대충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냥 예전에 그냥 재미를 봤기 때문에 좀 이제 매수를 하셨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좀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막 올라오다가 좀 이제 눌려주면서 좀 하락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업종 자체가 좀 이제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이 업종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좀 이 종목 자체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 매수가랑 지금 현재 주가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서 좀 괜찮고 비중도 10%를 아주 양호한 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한번 쭉 올리다가 여기서 이제 좀 재미를 보셨어요. 여기서 좀 이제 재미를 보셔가지고 좀 이제 보셨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이거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그 타이밍이 좀 잘 맞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타이밍과 그다음에 이 업종이 좋아지는 타이밍이
딱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행으로 좀 여기면 되겠는데 일단은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뭐 기관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뭐 투신부터 해서 뭐 연기금, 뭐 은행 다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또 기관들이 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한번 고점에서 좀 이제 그 계속 횡보를 진행해가지고 물량대가 여기에 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이 윗구간에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아까 목표가를 뭐 4,600원 또는 뭐 4,600원 죄송해요. 46,000원, 뭐 47,000원까지 좀 보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어제 뭐 반등을 보여주고 오늘 또 살짝 올라왔지만 기준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120선이 위쪽에 있거든요. 120선은 이제 경기선입니다. 경기선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선인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120선이 위에 있고 캔들이 밑에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120선의 저항을 한번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한번 올라갈 때쯤에는 올라오다가 한번 저항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저항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내려와서 여기 20선의 지지를 다시 한번 받아준다면 지지받고 60선 돌파하면서 충분히 45,000원 이상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홀딩을 진행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뭐 악재가 떠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 빠지면서 내려왔을 때는 종가상 36,600원이거든요. 이 36,6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인 매매가 진행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종목이 45,000원에 온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좀 물어보신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포스코 캠텍 121선의 저항을 한번 받아줄 수 있지만 21선의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45,000원 이상 돌파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혹시나 악재가 나와서 하락을 한다면 손절가는 36,600원을 잡고 대응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강의에서 남북경 협주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그러면 남북경 협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말미에 좀 남북경 협주에 대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과 북, 이제는 남과 북이 아니라 남과 북, 그다음에 중국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 테마를 좀 매매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협 테마를 좀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제 경협 테마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경협 테마 그리고 남과 북이 아니라 남북, 중국까지 좀 엮여 있는 그다음에 더 나아갔을 때는 뭐 이제 유럽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해야 지금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남북경 협추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너무나 힘든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전문가님은 남과 북 그리고 중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어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727님의 문자입니다. 정우성 닮은 주식골 전문가님, 평화산업 2,510원, 비중 40%, 진단 부탁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손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우성은 아니겠죠? 네, 전문가님, 정우성 닮은 전문가님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이 시청자분이 참 이제 안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보는 눈이 좀 정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소에 좀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막 상한가, 점상한가 막 계속 가면서 좀 우리가 좀 이제, 예전에 좀 알지 못했지만, 얼마 전부터 좀 알아가기 시작했던 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매수가가 2,515원으로 좀 형성이 돼 있고 비중도 한 40%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개인들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급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심, 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한번 막 상한가, 막 점상한가 막 계속 올렸던 종목이 이런 종목인데, 이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이고, 이때 좀 이제 눌려주었던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로 진행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락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나와주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리고 반등,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눌려버리면서 61선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받지를 못하고 내려왔다가 120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121선에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의 매수가가 2,500원입니다. 그냥 2,500원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2,500원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게 아니라 매수가에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정리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장에서 평화선언 말고도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뭐 경협주들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사실 평화산업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평화산업은 언제 저항을 받고 또 내려가서 120선을 이탈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120선 이탈해버리면은 2,000원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매수가에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눌린다라고 했을 때 아까 지금 봐드렸던 이 라인대거든요. 바로 2,200원 라인대입니다. 2,2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해버린다면 거기서 또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산업 매수가 도달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200원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알파홀딩스요. 네, 알파홀딩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8,000원에 20%. 네, 28,000원에 20%.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한 50%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중도 많으시고. 네,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아마 지난달쯤. 올해 한 2월 달에쯤 한 것 같아요. 2월 달 정도요? 네네. 네, 그럼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신 거네요, 시청자님? 네, 많이 올라갔을 때 매수했어요. 근데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좀 오래 가지고 오시느라 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당시 이렇게 매수하실 때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고 있으셨어요? 글쎄, 그때 당시에 3만 얼마 정도 갔었어요. 네, 그쵸. 근데 조금 빠지길래 좀 샀는데 주위에서 좋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주위에서 좋다고 해서요. 네, 근데 지금 네. 계속 지금 밑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대 그때 38,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상태인데 다시 그 구간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알파홀딩스 28,000원에 20%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이 알파홀딩스 좀 이제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알파홀딩스 아까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좋다라고 해서 매수를 진행하셨는데 뭐 지인의 추천이었나요? 네. 그럼 그 지인을 아직도 만나고 계시나요? 네. 네. 이제 사이는 좀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다행입니다. 사실 이제 근데 그분도 네네. 같이 사가지고 같이 물렸거든요. 네,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이제 같이 이제 좀 사실 사이가 좀 안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같이 매수하셔가지고 사이는 이제 좋은 편으로 좀 이제 나와서 다행인데 일단 이제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이제 올라왔을 때는 좀 괜찮았지만 지금은 제약주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떨어지고 제약주 떨어지고 경협주 올라가면서 또 반도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좀 그렇게 보는데 일단 매수가가 28,000원이고 비중이 20%예요. 근데 네. 지금 혹시 현금 비중이 좀 남아 있나요? 성분 비중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네. 그럼 좋네요. 자, 지금 일단 현금 비중을 왜 이제 여쭤봤냐면 네. 이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거든요. 자, 그래요? 네, 차트를 보면서 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이제 계속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상한가, 점상한가, 상한가,
그다음에 또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10,000원이었던 종목이 38,000원 찍었던 아주 이제 어마어마한 종목인데 네. 자, 이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좀 이제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좀 이제 61선 지지를 받아주나 싶더니 또 이제 저항을 받아 쭉 내려왔다가 또 여기서 저항 지지를 받나? 이러고 싶어서 이제 또 이제 61선 돌파하면서 지지 받아주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좀 기대를 하셨겠지만 아쉽게 또 다시 한번 눌려주면서 지금 현재 좀 횡보세를 좀 걷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오면서 이때가 언제냐면 제약주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이때 좀 올라왔거든요. 자, 근데 또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경협줄이 또 이제 막 올라올 때 그때 또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요. 업종 자체는 상당히 좋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수출 품목에서도 상당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죠. 자, 근데 이제 지금 경협주들 때문에 좀 이제 소외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쭉 눌렸다가 지금 현재 저점의 지지를 받아주는데 저점의 지지가 어디냐면 지금 보시는 14,000원 라인대가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20%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신다면은 20%의 물량을 좀 추가해서 진행하신다면은 28,000원과 여기 중간값이 어디냐면 2만 원 라인대예요. 2만 한 1,000원? 여기까지만 좀 내려주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000원대까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내리면요? 네네네. 21,000원대 지금 매수를 하면은 이제 그 매수가와 지금 매수가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단가가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좀 추가 매수 진행하신다면은 평단가가 한 21,000원쯤으로 좀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1,000원까지 좀 형성을 하고 나서 종목이 올라왔을 때 아마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17,000원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바로 막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종목이 아니라 시간을 좀 둬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다시 뭐 평단가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올라왔을 때 21,000원에 왔을 때 저한테 다시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때 이 흐름 그 다음에 그때 장세에 따라서 이 종목은 3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000원에까지 좀 평단가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보시다가 21,000원에 주가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방송에 좀 연락을 주신다면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21,000원대까지는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요? 21,000원까지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한 2, 3주 정도 횡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일단 다음 주까지는 경협주들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음 주 말쯤에 좀 21,000원까지 또는 뭐 한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이제 좀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이제 평단가를 좀 맞추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알파홀딩스 5월 말 그리고 6월 초까지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으시고 21,000원대 오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신청해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때 장세에 따라서도 31,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831님의 문자입니다. 종목 이름 삼영엠텍 매수가 4,810원 50% 매도 가격 꼭 부탁드려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삼영엠텍 매도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두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이제 이 삼영엠텍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지금 이제 주가랑 매수가를 보니까 지금 수익 중이에요. 근데 이제 오래 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예전에 좀 매매를 진행해서 좀 쭉 끌고 오셨던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목표가를 좀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이 업종이 다 올랐어요. 업종이 다 오르면서 이 삼영엠텍도 같이 이제 덩달아 올랐는데 사실 업종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오늘 업종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매수 물량 자체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뭐 이제 아마 4,800원에 매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이때 좀 매수나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가 맞겠네요. 여기서 매수하셨다고 해놓고 오래 기다리셨다고 한다면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좀 이제 오래 끌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에서도 한번 좀 이제 매수가 좀 터치했다가 좀 눌렸다가 또 이제 시컵하셨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목표가
좀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가 흐름이 눌렸다가 60일선 지지받고 반등 다시 한 번 더 횡보하다가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지금 뭐예요? 120선 지지받으면서 한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눌렸지만 뭐예요? 단기 평선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 평선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일 한 번 더 반등의 영향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예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디에 저항 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냐? 바로 이 구간에서 저항 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오늘 종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종가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시초가를 오늘 종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저항 라인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다면 홀딩해서 5,6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이 저항 라인대 오늘 종가 이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음봉으로 눌려버리면 이때부터는 이제 또 고난과 역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저항받고 눌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수익 보고 나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따라서 조금 대응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내일장 만약 저항받고 눌린다면 수익, 지금 구간에서 수익 보고 나오셔라 말씀하셨고요. 그게 아니라면 5,6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M이요. 네, SM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47,500원에 70%예요. 네, 47,500원에 70%. 비중도 많으신데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이 종목 무슨 이유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어떤 고수님이 추천해가지고 했는데요. 네. 그 48,500원에 팔라 그랬는데, 그때 매도를 하지 말아야 하더라고요. 왜요? 왜 그래서 매도하시고? 매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매도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시청자님? 그때 매도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에 올라오면 매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지금은 그냥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지금 딱히 SM에 뭐 호재도 없고 해서 알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물어볼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SM 47,500원에 70% 비중도 많으시고 좀 어디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네, 이 SM이라는 종목은 네 일단은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현재 이 SM이라는 종목을 좀 매수하셔가지고 계속 좀 내려오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게다가 또 비중까지 너무 크다 보니까 손실 금액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48,500원에 매도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팔지 네. 말라고 했다고요? 예. 방송에서 그랬나요?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 아니요, 그냥, 네네. 카톡이라 그래요, 카톡. 네네, 알겠습니다. 그 카톡은 바로 이제 탈퇴를 하시고 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38,500원에서 좀 매도를 하시려고 했던 흐름은 좀 잘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뭐 그 네. 이상한 뭐 그런 데에서 팔지 말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바로 나오세요. 바로 나오시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이유가 뭐 영업 뭐 실적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지금 현재 SM에 대한 그 악재가 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분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뭐 안 했다가 그다음에 뭐 소속 연예인들의 뭐 마약 혐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악재가 너무 심하게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계속 눌려주고 있고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또 그런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또 눌려주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SM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안 좋은 종목이라는 그런 그 시선 때문에 좀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초반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보신다 하더라도 뭐 잠깐 뭐 상승과 눌림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던 뭐 거의 뭐 제약주로 따졌을 때 뭐 신라젠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는데 47,500원에서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48,500원에서 그냥 정리하고 나올리시려고 했었는데 팔지 말라라는 그 말 때문에 좀 매도를 안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지속적인 좀 하락이 나와주면서 게다가 또 비중이 또 7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비중을 뭐 70%더 실으셔 어디도 뭐 돈 또 모아가지고 더 실으셔가지고 뭐 비중 140%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다가 뭐 이제 돈도 뭐 그렇게 막 어디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일단 좀 더 홀딩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주봉상 계속 음봉으로 나오면서 빠졌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좀 계속 줄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120주선과 60주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지지라인 때 좀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32,5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32,500원? 네네네 32,500원이요. 네네. 근데 만약에 32,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더 추가 하락이 나오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32,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뭐 아쉽겠지만 좀 손절을 하셔야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32,500원의 지지를 받아준다면 월봉상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32,500원 여기거든요. 정확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70% 물량에서 좀 물리셔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더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45,0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SM이라는 종목은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도 좀 상당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고 게다가 예전에 저항을 받아주던 구간이 또 이 45,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45,000원에서 계속 저항을 받아주고 지지 받아줬다가 또 저항을 받아주고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45,000원까지는 뭐 한 3달에서 4달 정도 기다리신다면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좀 들고 가셔야 되지만 그래도 45,000원까지는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좀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좀 빠른 종목으로 좀 손실을 메꾸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리하시고 좀 이제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을 이따 드릴 테니까 그 종목을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2,500원 이탈 시에는 뭐 손절을 해야 되나요? 네, 32,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뭐 더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SM까지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관심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금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그런 무거운 종목들 좀 빼고 좀 빠르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바로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인데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듯이 뭐 그냥 철강 제품을 좀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철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알고 있죠. 뭐 경영업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게다가 이제 또 이제 뭐 포스코의 원재료를 이제 수급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의 수급 정책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심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상장사죠. NI스틸 많이 아실 겁니다. NI스틸의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또 이제 문배철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배철강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배철강을 좀 차트를 보시게 이거 다른 게 나왔네요. 자, 문배철강 보시게 되면은 문배철강 자 보세요. 지금 뭐 계속 뭐 예전까지는 뭐 이슈를 받지 못하면서 좀 계속 잠잠했었죠.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지지받으면서 반등 또 지지받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11선, 5일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아주 좋은 도지형의 캔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눌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올랐을 때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내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NI스틸을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와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 실적대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배철강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올라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바로 4,500원 예전에 저항을 좀 받아주었던 4,500원까지 여기까지 좀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좀 괜찮은 수익이 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3,600원입니다. 3,600원이 어디냐면 어제 그다음에 엊그제 계속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좀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이제 경협주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지금 이제 이 중국과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한 이 철도가 이 중국까지 넘어갔을 때 북한을 건너서 중국까지 넘어가고 그 이상까지 건너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유라시아까지 좀 넘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뭐 방송에서 드려도 되지만 아직 이 종목이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매매를 해가지고 또 꼬여가지고 그러지는 것보다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온라인 강연회에서 소수에게만 좀 이제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래도 한 시세가 더 남았고 대시세를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강연에서 드릴 수 있는 이 종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2차 대시세 파동 기대할 수 있는 남북경 협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보감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든든한 투자보감과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